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1970년대 학창시절 저희 집 마루에는 스탠드 장식장형 진공관 전축이 있었는데 위에는 턴테이블이 있어 LP판을 올려놓고 음악을 듣곤 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면 거실 창문을 열어 환기도 시키며 골목이 울릴 정도로 볼륨을 크게 해놓고 음악이 쿵짝거리면 왠지 진짜 휴일을 즐기는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풍겨왔었는데 그 이유는 동네의 한 복판에 십자강이라는 큰 인공호수가 있었고 당시 동네에는 미나리를 키우는 논들이 많아 소위 미나리광이라는 곳의 물들과 각 가정의 하숫물, 빗물들이 보이는 아주 더러운 큰 폐수 호수였습니다. 얼마 후 이 호수를 메우기 위해 서울 전역의 연탄재와 폐자재, 심지어 각종 쓰레기들을 실은 차들이 밤늦게까지 드나들며 조금씩 호수가 사라졌고 결국 다 메우고 말았는데 그 후에도 계속 쓰레기를 쌓아 올리더니 5m 이상이나 산을 이루자 주변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넝마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좋은 말로 폐품 수집업자지만 큰 망태바구니를 둘러매고 쓰레기산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쓸만한 물건과 재활용품을 집게로 바구니에 모아 고물상에 넘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행색이 허름하고 인상이 험악해서인지 심지어는 말썽을 피우거나 혼자 밤늦게 돌아다니는 아이들은 넝마주의가 집어간다는 소문까지 동네에 나돌아 무서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의 에피소드지만 지금은 그 터전 위에 고급 주택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으니 새삼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8월에 개봉한 한국 영화 보호자입니다. 교도소에서 10년 만에 출소한 수혁은 자신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조직을 떠나 평범하게 살기로 결심을 하는데 수혁의 출소를 기다리던 보스 은국은 수혁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자신의 오른팔이자 조직의 2인자 성준에게 잘 감시하라고 지시합니다. 수혁에 대한 열등감으로 가득 찬 성준은 일명 세탁기라 불리는 2인조 해결사 우진과 진아에게 수혁을 제거할 것을 의뢰하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무자비하게 타겟을 처리하는 이들은 수혁을 죽이기 위해 접근하는데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위험한 꿈이 돼버렸습니다. 먼저 제가 함께하는 동아리 한 회원이 멋들어지게 불러 인상에 깊이 남았던 노래로 가수 최성수가 부르는 위스키 온 더 락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날은 생일이었어. 지나고 보니 나이를 먹는다는 건 나쁜 것만은 아니야. 세월의 모습 흉내낼 수 없잖아. 멋있게 늙는 건 더욱더 어려워. 비 오는 그날
세월은 가고 있었다. 아름다운 것도 즐겁다는 것도 모두 다 욕심이고, 다만 혼자서 살아가는 게 두려워서 하는 얘기. 얼음에 채워진 꿈들이 서서히 녹아가고 있네. 혀끝을 감도는 위스키 온 더 락. 모르는 여인의 눈길, 마주친 시선에 이끌림, 젖어있는 눈웃음에 흐트러진 옷 사이로 눈이 쫓아다 내 맘 나도 모르게 차가운 얼음으로 식혀야 했다. 아름다운 것도 즐겁다는 것도 모두 다 욕심이고, 다만 혼자서 살아가는 게 두려워서 하는 얘기. 얼음에 채워진 꿈들이 서서히 녹아가고 있네. 혀끝을 감도는 위스키 온 더 락. 아름다운 것도 즐겁다는 것도 모두 다 욕심이고, 다만 혼자서 살아가는 게 두려워서 하는 얘기. 얼음에 채워진 꿈들이 서서히 녹아가고 있네. 혀끝을 감도는 위스키 온 더 락. 영화는 교도소에서 10년간의 형기를 마치고 소지품을 챙겨 출소하는 수혁의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교도소의 담을 지나 벌판으로 걸어오는 수혁의 앞에 BMW 승용차 한 대가 세워져 있고, 앞 유리에 카이저그룹 회장 박응국의 금장 명함이 꽂혀 있는데, 트렁크에 있던 양복으로 갈아입은 수혁이 차를 몰고 떠나자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자들이 잘 전달했다고 어딘가에 연락을 합니다. 조직의 보스 카이저그룹 회장 응국은 수혁이 출소한 것에 조직의 제2인자인 강성준 이사에게 잘 지켜보라고 지시합니다. 한편 2인조 살인청부업자 일명 세탁기라 불리는 킬러 우진과 진화는 한 교회의 목사를 찾아가 강력한 액체 폭발물을 터뜨려 건물과 함께 날려버리는데, 재개발 지역에 알박이로 홀로 남은 교회를 처리한 것으로 카이저그룹 강 이사가 사주한 일이었습니다. 그 시각 수혁은 갑자기 떠나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헤어진 연인 민소를 찾아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민소는 화를 내며 다짜고짜 수혁을 어디론가 데리고 갑니다. 그곳은 한 발레 학원으로 수혁의 딸 10살 인비가 발레 수업을 한 모습을 보여주자 수혁은
급하게 도망치듯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민서는 인비가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평범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생각하라며 떠나버리고 수혁은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가수 이소라가 부릅니다. 빛과 소금의 노래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그대 없는 밤은 너무 그대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나약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 그대가 내겐 전부였었는데 제발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그대 없는 밤은 너무 싫어. 돌이킬 수 없는 그대 마음 이제 와서 다시 어쩌려나. 슬픈 마음도 이제 소용없네.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그대 없는 밤은 너무 쓸쓸해. 그대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10년 전 수혁은 응국의 지시로 수많은 조직원들과 혈투를 벌인 후에 자신의 두목을 칼로 살해하고 혼자 교도소에 들어가 희생하면서 응국이 조직의 보스 자리를 차지했던 것인데, 수혁은 가이적그룹 회장인 응국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후배인 강성준 이사가 수혁을 가로막고 왜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왔냐면서 깐족대는데, 보스 응국은 수혁에게 선물로 준 차는 마음에 드냐면서 건물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를 가리키며 이젠 우리도 예전과 달리 다른 세상에서 살 수 있다면서 이젠 조직을 떠나고 싶다는 수혁을 강이사가 주먹으로 몇 대 후려 갈깁니다. 보스 응국은 큰일을 치른 대가라며 돈가방을 전해주지만 평범하게 살고 싶다며 가방을 그냥 두고 수혁이 떠나자 응국은 강이사에게 수혁의 주변을 잘 감시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인비 엄마 민서는 혈압암에 걸려 빈혈 증세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하루빨리 병원 치료가 급하다고 의사가 권하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날 밤 수혁은 조직을 떠나 중국집을 하고 있는 후배 준호를 찾아가 술을 한잔 나누는데 조직을 떠나기 힘들었던 사연을 말하며 앞으로 자기를 찾아오지 말라고 눈물로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혼자 쓸쓸히 돌아가는 수혁을 따라온 강이사가 회장이 시키는 심부름이나 잘하면서 지내지 쓸데없이 돌아다니며 아무나 만나고 다니지 말라고 경고를 날립니다. 그리고 살인청부업자 우진에게 연락해 수혁을 제거하라는 의뢰를 하는데 회장 응국은 모르게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가수 나훈아가 부릅니다. 3. 삶이란 인생이란 마당에서 한 세월 놀다가 가는 거지. 삶이란 인생이란 무대에서 한바탕 울다 웃다 가는 거지. 살다가 또 살다가 지칠 때면 허춤에다 한 곡좀 뽑아보고 뜬구름 쪘다가 헛발질도 하고 삶이란 그저 허무일세. 나나나 나나 나나나 인생이란 세상에서 사랑에 목숨 한번 걸어보고 삶이란 인생이란 소설 속에 우리는 모두가 나그네걸. 울다가 또 울다가 텅텅 울다가 다시 시시 웃으며 행복해하고 아무리 더하고 나눠봐도 삶이란 그냥 본전일세. 삶이란 그저 허무일세. 나나나 나나 나나나
얼마 후 연인 민서를 찾아온 수혁 앞에서 민서가 그만 기절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는 도중 정부업자 우진과 진아가 차를 옆에서 들이받아 큰 사고가 나고 수혁은 무사했지만 연인 민서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수혁은 혼자가 된 인비를 찾아가 직접 만나게 되는데, 그 순간 그 아파트에 다시 나타난 우진이 수혁을 향해 못을 발사하는 네일건을 난사하고, 도망쳐 엘리베이터를 탄 인비는 우진의 파트너 진아에게 납치됩니다. 수혁은 몸 여러 곳에 못이 박히고 피해 달아나지만 격투 끝에 우진을 기절시켜 생포하는데, 딸 인비가 납치당했다는 사실에 우진의 팔을 꺾어 인비의 행방을 알아내고는 서로 교환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우진을 묶어 차에 태우고 가는 도중 강의사가 연락이 없는 세탁기, 즉 우진에게 전화를 거는데, 핸드폰을 본 수혁은 강의사가 청부살인을 의뢰했음을 알고 그대로 차를 몰고 오픈 준비 중인 카이저그룹 건물 로비에 유리창을 뚫고 쳐들어가 강의사 일당들과 격투 끝에 강의사를 붙잡아 인비가 어디 있는지 묻지만 영문을 모르고 도망을 치고는 산탄총을 들고 나와 난사를 하자 수혁은 일단 차를 몰고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난장판이 된 건물 현관에서 보스 은국은 강의사에게 자초지종을 묻는데, 청부살인업자 우진에게 수혁의 제거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수혁이 자신을 호구로 보는 것 같다는 열등감 때문에 벌인 일이라고 자백하자 은국은 시키는 일이나 잘하라며 현관의 동상을 향해 산탄총을 난사하고, 강의사는 연수원에 가 있으라면서 다른 부하에게 잘 정리하라며 떠납니다. 그런데 연수원으로 가던 강성준 이사는 이런 상황이면 앞으로도 계속 불편할 것이라고 중얼거리더니 운전을 하던 부하를 제거하고 차를 몰아서 수혁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 시각 납치당한 딸 인비는 진아가 수혁을 아빠라고 하자 난 아빠가 없다고 하는데, 인비를 철제 박스에 가두고 사냥개가 지키게 하고는 수혁이 찾아올 것을 대비해 수많은 사제 폭탄을 만들고 준비를 합니다. 가수 최유리가 부릅니다. 그댄 행복에 살 텐데. 혼자인 시간이 싫어. 시계를 되돌려 봤죠. 앞으로 그대를 만나게, 그러다 또 하루만 가죠. 다시 돌아와 줄 거라고 나보다 아파할 거
적이 그대 핥히고 간 상처가 너무나 많아서 자꾸만 아파서 눈물도 알아서 흐르죠. 또 나를 버렸다는 미안함도 있고 그댄 행복에 살 텐데 왜 또 생각하니 왜 또 전화기를 보니 왜 그 사진은 다시 꺼냈니 왜 또 멍해졌니 닮은 뒷모습을 봤니 왜 나를 버린 사람 잊지 못하니 사랑 같은 거 영원 같은 거 내겐 없잖아 왜 또 생각하니 왜 또 전화기를 보니 왜 그 사진은 다시 꺼냈니 왜 또 멍해졌니 닮은 뒷모습을 봤니 왜 나를 버린 사람 잊지 못하니 그런데 만날 장소에서 기다리던 수혁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찾아온 진아가 폭탄을 터뜨리며 우진을 탈출시켜 태우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쫓고 쫓기는 카체이싱이 이어지는데 계속해서 사제폭탄을 터뜨리며 도망을 치는 우진과 진아는 끈질기게 쫓아오는 수혁에게 이번엔 네일건을 쏘며 공격하지만 결국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널브러지고 맙니다. 우진과 진아는 도로를 뒹굴면서 쓰러지고 수혁이 그들의 네일건을 겨누며 딸 인비가 있는 것을 묻고 말해주면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시각 근처의 폐장된 놀이공원의 철제 전망 박스에 갇혀 있었던 인비는 안에서 문을 따고 몰래 도망치는데 그때 지키고 있던 사냥개가 쫓아오며 달려드는 순간 정체 모를 사람이 나타나 사냥개를 던져버리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런데 인비를 찾으려고 수혁이 붙잡아온 우진과 함께 놀이공원 건물에 들어서는데 사냥개가 죽어 있었고 강한 인상을 가진 은국의 부하가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스 은국이 수혁을 정리하라고 보낸 킬러였는데 앞에서 깐족대는 우진을 주먹 한 방에 먼저 기절시켜버리고는 수혁과 결투를 벌이자 그 틈에 인비는 조용히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수혁은 킬러에게 다리를 밧줄로 묶여 꼼짝없이 당하고 목까지 졸리게 되어 위기에 처하는데 그 순간 기절했던 우진이 끼어나 뒤에서 파이퍼로 킬러의 목 부위를 기습적으로 찔러 킬러가 쓰러지고 수혁이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철제박스에 숨어있던 인비를 찾은 수혁은 누구시냐는 인비에게 이제 집에 가자고 하자 수혁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인비가 따라 나섭니다. 해바라기 가수 유익종이 부릅니다.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한마디 말 없이 슬픔을 잊고자 멀어진 그대의 눈빛에 그저 잊고자 작은 그리움이 다가와 두 눈을 감을 때 가슴을 스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 그리워 떠오르면 가슴만 아픈 사람 우리 헤어짐은 멀어도 마음에 남아서 창문 흔들리는 소리에 돌아오는 마음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 그리워 떠오르면 가슴만 아픈 사람 우리 헤어짐은 멀어도 마음에 남아서 창문 흔들리는 소리 돌아오는 마음 인비와 손을 잡고 폐 놀이공원 건물을 나오려는 수혁은 입구 바닥에 살인청부업자 진아가 설치해놓은 수십 개의 사제폭탄이 깜빡거리는 것을 발견하고는 놀라면서 순간 인비를 끌어안아 주변에 있는 수영장 물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이어 강력한 폭탄들이 화염과 함께 터져버립니다. 한편 수혁의 차를 몰고 도망치던 우진과 진아는 이젠 그냥 미국 뉴욕으로 떠나자고 하는데 여기저기 들이받치고 찌그러진 수혁의 BMW 수용차가 연기를 내며 고장이나 도로 한가운데서 멈춰버리자 우진은 강의사에게 청부살인 대가를 달라고 전화를 걸자 이때 굉음을 내며 달려온 SUV 차량이 옆에서 강하게 부딪혀 우진과 진아는 뒤집혀진 차에서 피를 흘리며 신음을 합니다. 뒤쫓아온 강의사였고 차로 다가온 강의사는 수혁이 어디 있냐고 소리를 지르자 돈이나 달라는 우진에게 산탄총을 겨냥하고 쏘려는 순간 옆에 피를 흘리던 진아가 네일건을 잡아당겨 강의사가 목에 쇠못을 맞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얼마 후 뒤이어 딸 인비를 손에 안고 걸어오던 수혁은 도로에 뒤집혀진 BMW 승용차 안에 쓰러져 신음하는 우진과 진아와 자기 차 운전석에 앉아 역시 피를 흘리고 있는 강의사를 발견하는데 강의사는 수혁에게 집에 좀 데려다 달라며 중얼거리고
수혁은 말없이 그들을 지나쳐 걸어가 버립니다. 얼마 후 호수공원 잔디밭의 벤치에 앉아있는 수혁과 딸 인비가 조용히 손을 잡고 호수를 바라보는 뒷모습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10년 만에 출소한 수혁은 이미 감옥에 가기 전 끝이 보이지 않는 조직 생활을 끝내기로 결심했고, 세상 밖으로 나온 수혁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는데, 거기에 몰랐던 딸의 존재로 인한 후회와 자책은 그가 살고 싶었던 평범한 삶에 대한 더 큰 이유를 가지게 합니다. 평범하게 살기 원하는 수혁을 이해하지 못하는 보스 은국과 수혁이 없던 10년 사이 조직의 2인자까지 올라간 강의사는 자신들의 잣대로 수혁을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면서 강의사의 콤플렉스와 불안으로 일명 세탁기라 불리는 2인조 청부 살인업자 우진과 진화를 찾게 됩니다. 본인들이 처리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보다는 어떻게 빨리 해결할 것인지가 우선인 인물들로 바이크를 타며 형형색색의 사제 폭탄과 네일건 등 다양한 수단의 창의적 무기로 또 다른 액션을 선보이는데 폭력을 게임처럼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가하는 폭력이 재미있고 무기가 귀여워 보이면 상대에게 가해지는 고통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며 다채로운 무기를 사용합니다. 또한 평범한 삶을 원하는 수혁, 보스로서의 권위를 지키려는 은국, 2인자의 불안과 열등감, 질투심이 행동 동기인 강의사, 쿨한 살인 청부를 완성하려는 우진과 진화까지 각각 캐릭터들의 독특한 새로움과 작품의 개성이 엿보이는 영화였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 영화 보호자였는데요. 20여 년 넘게 한국 관객에게 세대에 불문하고 한 시절을 대표하는 영화들로 기억을 남긴 배우 정우성의 첫 감독 작품인 영화는 좋은 배우로서 그가 현장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넓은 시야를 펼쳐 보이며 주연을 겸했기에 모든 과정에 자신의 그림자를 새겼습니다. 카메라의 앞과 뒤, 연기와 연출, 프리 프로덕션과 포스트 프로덕션까지 신인 감독 정우성은 배우로서 체득한 노하우로 동료 배우들이 가장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디렉션을 줬고, 누구보다 오래 한국 영화의 현장에 있었던 베테랑다운 애정과 실력으로 스태프들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바로 배우 정우성의 30번째 영화이자 감독 정우성의 첫 번째 영화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그룹 어반 자카파가 부르는 널 사랑하지 않아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무슨 말을 할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개만 떨구는 나 그런 날 바라보는 너 그 어색한 침묵 널 사랑하지 않아 너도 알고 있겠지만 눈물 흘리는 너의 모습에도 내 마음 아프지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다른 이유는 없어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해달란 말도
싶지 않아. 그냥 그게 전부야. 이게 내 진심인 거야.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너도 알고 있겠지만 눈물 흘리는 너의 모습에도 내 마음 아프지가 않아. 널 사랑하지